식사하셨습니까? 식사 이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우리 당내 문제를 해결할 원칙과 방향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보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인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질문해 주시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얼핏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저에게는 한 문제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고 더 나아가서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당과 원내대표로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안에 대한 자료를 질문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강하게 만들고 총선에 승리하는 일이 가면 갈수록 저는 또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 욕심들이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과 그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표의 두 분 사이에 입장 사이에 하룻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꼬박 쳐다보고 또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연기 생각했고 노력했고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원하는 한 정부를 문재인 대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거절하면서 사실상 탈당과 분당의 시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 지지자 의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당과 안철수 신당을 합친 지지율이 이제 새누리당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패배하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새누리당과 야권 전체를 합해봐야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도를 한순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은 35%, 새정치민주연합은 28%, 안철수 신당은 15%까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을 합하면 새누리당보다 9%가 높은 수치이고 이것은 바로 직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큰 변화입니다. 저는 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의 지지층은 물론 중립지대 국민들도 대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저는 단정합니다. 우리 당 내부를 주류 비주류 또 친노 비노로 나누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확치 않습니다. 통합론과 단독론, 선거 승리 가능론과 선거 승리 포기론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편견을 버리고 우리 당을 승리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과 기득권을 종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욕심을 가지고 또 종전의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의 그런 진영 논리를 포기하지 않는 두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패배를 기정사실화시키고 대통합의 노력을 포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 자해행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해당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지금이라도 당내 통합과 그리고 그 이어진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통합의 노선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느 사람도 혁신이라는 도구를 포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당내 통합과 이어지는 대통합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당내 우리 모두에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패배할 것이고 또 협상하면서 내내 저는 시달리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 패배의식을 가져왔던 작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최고위원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이제 당초에 제가 최고위원회 불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당의 흠결 또는 기능상실을 넘어서 당내 통합을 해치고 더 나아가 대통합은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최고위원회 들어오라는 취지는 그런 당대표 중심의 반통합, 분열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 가담하라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는 당내 통합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를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열고 총선 필승의 길을 우리 당이 이제 선택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저는 가고 싶습니다. 더 분명한 승리일이 있다면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큰 당, 더 확실한 선거의 승리의 길을 가는 당, 그것은 지금 당대표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회 생각은 분열과 반통합의 길이 아니고 우선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와 통합적인 비대위 구성 그리고 그 비대위 책임하에 당 비대위를 결정하는 그래서 대통합의 여지를 확신의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권의 목표로 경쟁하게 되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서 결국 당을 망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전당대회 방식을 반대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의 변화를 토대로 우리 당과 우리 당원들과 우리 시의자들의 승리의 가능성을 통합의 확신으로 그리고 선거 승리의 기정사실로 만드는 통합적 전당대회가 필요합니다. 이 통합적 전당대회는 단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했고 요구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놔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불당에서 대통합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비에 대한 의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이 그것을 받아서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선거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듯한 언사를 남겼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몇 가지 법, 쟁점법률, 경제 활성화법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 파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파탄을 막는 방법으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발동까지 포함한 비상사태를 전제로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초헌법적인 태도입니다. 과거에 긴급조치, 비상사태를 정권의 안위 수단으로 사용했던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바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우회주의를 물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제가 다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활력 재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시장 자본주의 논리, 자본주의 구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원칙적 입장에서조차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는 누누이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는 재벌 가버넌스를 개혁하는 재벌 구조조정 경제 개혁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공약으로까지 내줬습니다. 약속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사태에서 보듯이 저희 주장이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롯데가 법이 없는 경우에도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스스로 재벌 개혁을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활력제고법은 추상적인 이유를 과잉 구조라든지 기타 추상적인 요건을 토대로 주식회사법,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법의 근간을 흔들므로써 재벌들에게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2, 3회만으로 그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법에서 2011년에 소규모 합병, 예를 들면 소규모 합병의 경우 10%까지를 했을 때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의 효과가 발의되기도 전에 20%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출자 제한 집단 5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벌들을 다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도 글로벌 환경에 비추어서 핸드폰이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20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20%면 40조의 자본 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규모 합병을 대한 절차를 통해서 이사회만 합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보면 방간에 다운 얘기에 의하면 주로 그런 큰 회사들에게 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협상 과정에서 10대 재벌 또는 20대 재벌에 대한 제외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벌의 구조조정, 재벌의 특혜를 저감함으로써 국민의 양극화 사회경제 구조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내용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파탄이 더 커지고 긴급 재정경제경영 또는 집권상정을 할 만한 비상사태로서의 상태까지 야기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이 이것은 무지와 얕은 편견과 잘못된 경제인식과 우리 경제에 대한 잘못된 사고에 비춘 아주 잘못된 법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고 무지로서 무분별로 따라가는 새누리당의 그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설명 없이 이런 관계에 바로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불복하는 방식으로 비상사태를 우리가 과연 이 법을 이렇게 잘못된 법을 조화롭게 또는 수정의 방법으로 또 타협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비상사태를 야기하는 책임 있는 자로서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에 관해서도 저는 지금까지의 편견과 인식과 관계없이 더 적극적으로 테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초국가적 파괴 행위에 대한 국제 공조라는 차원에서 이 테러 행위가 국제적으로 국민들 사고가 이견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평화통일, 평화적 우호정신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북한 주민의 반인권적 상황을 증진하고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정치국가의 인권법을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합리적으로 제정된 안을, 개정된 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잘못된 편견과 오만한 태도, 그리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헐리우드 액션을 통해서 야당을 폄훼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몸을 던져서 싸우고 원내대표